자, 이번에는 2024학년도 6월 달에 평가원에 나왔던 30번 미적분 문항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이건 최근에 이런 급수 문제가 수능과 평가원에 되게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미 다 공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텐데, 자,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 선생님이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수열 A에는 자, 등비 수열이고요. 이게 BN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를 경계선으로 해서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취하겠다는 뜻이고, 아니면 그냥 이 등비 수열 AN을 선택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BN이 가나를 만족하고 있다고 했었고,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B3의 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이다. 자, 저걸 갖다 이제 우리가 디딤돌 삼아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 보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엄청 쉬워요. 자, 지수 함수는 실수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함수인 반면 등비 수열은 자연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함수거든.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다. 연속적 변량과 이산적 변량의 차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하나를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네, 원점이고요. 이 축 자체를 선생님이 N축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자연수들이 박혀 있는데 편의상 선생님은 실선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경계선 하나를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하라는 얘기냐면 어떤 AN이 이 선의 경계선에서 위쪽에 존재하게 되면 그냥 AN을 선택하라는 얘기고, 아래쪽에 있으면 BN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라 그 뜻이란 말이거든. 자, 그런데 봐라. 지금 B3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1, 2, 3 이렇게 있었을 때 얘는 이미 여기에 갖다가 박혀 있다라는 것이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 A의 3이라고 하는 애가 요 노란색 어딘가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럼 요 근방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거든. 문제는 A1의 위치인 거야. 여기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인데, 자, A1이, 자, 잘 보세요. 조건에서 가만 보시면 얘가 분명히 짝수항들도 수렴하고 홀수항들도 수렴하기 때문에 만약 AL의 값이 공비가 1보다 커지면 무한으로 발산을 하기 때문에 절대 수렴할 수 없겠지. 따라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것은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공비 값을 갖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A3이 여기가 음수였어요. 자, 그럼 만약에 공비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그럼 공비가 양수면 얘는 그래프의 구조가 이렇게 생성되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지. 공비가 양수니까 첫 번째 항이 당연히 음수, 그 다음 음수 영원히 계속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짝수항이든 홀수항이든 더하면 그 합은 반드시 음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짝수항의 합이 8이라고 양수라고 했지? 따라서 공비는 아하, 여기서 마이너스 1과 0R하고 0 이렇게 되는 값이 있고 0, R, 1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절대 공비가 양수가 될 수는 없구나. 공비는 분명 음수다라는 것을 일단 딱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A2의 값은 자동적으로 양수가 될 것이고 A1의 값은 자동적으로 음수가 돼. 이렇게 지그재그가 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뜻이거든. 오케이? 자, 이제부터 생각해보자. 그런데 지금 얘를 한번 보자. 자, 두 번째고 나를부터 먼저 보면 좋겠어. 자, 첫 번째 항이 어디 있다고? 여기에 A1이 분명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럼 A2의 값은 양수겠지? A3의 값은 다시 음수겠지? 그러니까 양 이렇게 될 테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짝수항들은 모조리 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AN을 선택한다고 봐줘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나를 갖다 이용했을 때 공비는 R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1 빼기 R 제곱에 선생님이 A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 스타트가 되니까. 그럼 이 값이 8이다 이 뜻인 거예요. 얘는 8로 수렴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 문제는 홀수항이 문제라는 거야. 자, 홀수항이 문제야. 그런데 그 합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A1이 여기 박혀 있는 건 무조건 사실이야. 의심할 수 없어. 그렇다면 B1은
여기에 갖다 B1이 박혀 있겠지. 왜냐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 문제는 여기가 A3이야. 그런데 A5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지. 만약 A5의 위치가 노란색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얘도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게 되거든. 그럼 이미 마이너스 3을 넣어버린 거야. 그럼 나머지 합은 빵이란 얘기인데 말이 안 되지? 아하, A의 5라는 항은 분명히 요 근방 어디인가에서 1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사실. 즉, 노란색 이 선 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해가 됐지? 그러면 A1, A3는 벌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먹고 들어갔으니까 A5부터 스타트가 되는 애들은 무조건 하고 마이너스 1이어야만 그 합이 총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가를 갖다 이용했을 때 1 빼기 R제곱, 공비는 똑같이 R제곱일 것이고 첫 번째 항이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야 되는 거니까 AR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지?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갖다가 연립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지금 1 빼기 AR, 그럼 R의 세제곱. 자, 연립해봐. 1 빼기 R제곱은 AR. 그럼 요거 요렇게 하나 주고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이 값이 지금 얼마야? 8이란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1로 넘겨봐. 따라서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 결국 R의 값은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탁 하고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다 갖다 대입을 시켜주세요. 그럼 갖다 대입해 주기 전에 최종적으로 1 빼기 4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A의 값이 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분자 분모에다가 4를 갖다 곱해버리게 되면은 4를 곱하면 얘는 3일 것이고 마이너스 2A의 값이 8 나오지 않겠니? 따라서 약분하면 4가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건데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무한으로 가는 값을 계산하라고 해서 전부 다 양수를 만들어주라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거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 전체 절대값을 씌웠거든. 그럼 모든 항들이 전부 다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다는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아니라 저 절대값 때문에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얘는 1 빼기 2분의 1분의 자 12가 돼야 되겠지. 전체 절대값을 씌워서 첫 번째 항도 모조리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4다라고 이렇게 간명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